여기 가겠죠? 왜냐면 차트상은 간다고 말씀해주세요. 한 달 만에 870% 올랐는데 네네. 옛날에 저라면 비트코인이고 지금의 저라면은 오. 이제 오르나 하면 떨어지고 떨어지나 하면 오르고 종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막막한 분들 많으셨죠? 암호화폐 투자대회에서 무려 1등을 거머쥐었던 김호중 BSP에셋 자산관리 팀장님 모시고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상자산 투자회사 BSP에셋의 자산관리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BSP에셋은 어떤 기업인지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2018년도부터 가상자산 투자 컨설팅이랑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이 도움을 준 회사. 언제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2017년도 그때 불장 때부터 네네. 시작을 하고 아. 저도 하락장을 같이 겪으면서 실력이 많이 쌓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으로 삼고 계시는 팀장님은 하루에 거래 수창을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원래 잠이 없었는데 네. 이거 더 잠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저희 회사에도 모니터가 3대고 네. 집에도 모니터가 네. 3대예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보시면은 이제 회사 컨설팅 계정들이 다 로그인 되어 있고 스마트워치도 필수품이라서 알람이 뜨면은 바로 네. 깨서 시장 대응도 새벽에도 해야 되고 아,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24시간 동안 하고 네. 있습니다. 아, 어쩐지 약간 다크서클이 내려오신 느낌이. 흥미롭네요. 저는. 그러면 혹시 중앙화된 거래소 말고도 덱스도 혹시 이용을 하시나요? 네, 저도 아, 덱스를 네네. 잘 이용하고 있고 네. 원래는 이제 중앙화 거래소 네네. 외에 덱스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좀 하진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정부 규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뭐 바이낸스도 이제 한글 지원이 다 끊겼고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선물 거래소 중에 최대 거래소인 바이비트도 네네네. 방금 전에 이제 한글 지원 종료를 다 발표를 했어요. 그 방금 뉴스는 전에. 못 봤네요, 저는. 방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정말요? 네. 오기 전 한 30분 전에?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인들이 뭐 현물만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물 거래를 못 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맞아요. 유튜브 보면 네, 선물 거래가 굉장히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한국의 거래소 중에는 그 선물 거래소를 아무데도 지원을 해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선물 거래소가 탈중앙화로 생긴 게 BYDX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은 중앙화도 안 돼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규제가 들어와도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한 게 아니라 거의 반강제적으로 지금 장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물려가지고 그래서 예치 서비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용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진짜? 해봤어요. 네네. 정말요? 네, 해봤어요. 뭐 H사라는 곳에 있는데 네. 거기서 예치 서비스를 하면은 1년에 18% 이자를 네. 준다 해서 비트코인 이제 수량으로 18%를 늘려주는 건데 저도 그걸 이제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네.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하고 수량은 18%가 아니라 네. 제가 3개월만 하고 뺐어요. 그럼 5% 정도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5%를 받았지만 하락률을 견디지 못해서 좀 애매해졌죠. 그래서 근데 사실 암호화폐는 이유 없이 오르고 내리는 걸로 악명이 진짜 높잖아요. 네, 혹시 뭐 차트를 보시고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해 보신 적도 많으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보를 많이 찾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면서 느낀 게 이 정보도 중요하지만 차트 분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차트 분석을 시작을 했고 트레이딩뷰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자신의 그 차트 분석을 공유를 해줄 수 있거든요. 시작한 지 한두 달 만에 일주 월간 이게 탑오서라고 5명이나 10명씩 선정이 되는 게 있는데 거기 선정이 돼서 제가 좀 알려지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8년도 때 3,000달러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원화로는 300만 원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도 분석을 제가 해봤고 지금 그 관점이 골드랑도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골드 차트를 제가 거의 다 돌아봤는데 그 골드 차트하고 비트코인 차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뭐 디지털금 하지만 네. 차트도 실제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그거를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을 뭐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캔들뿐만이 아니라 뭐 이평 뭐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기준을 잡고 분석을 한 다음에 굉장히 비슷한 게 3,000달러 이하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오. 그거를 거의 한 3주 네. 동안 계속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그때 거의 다 맞아떨어져서 그러면 뭐 지금 차트도 보면 그 불문율은 깨지지 않았나요? 비트코인은 금 차트와 비슷하게 간다. 그 부분은 네네. 프레텔 관점이 항상 뭐 비트코인은 골드랑 똑같이 간다는 관점이 아니고 워낙 구간대가 비슷한 구간이 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하락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상승을 할 관점을 네네. 봤을 때 그래서 그 관점은 일단은 현재는 비트코인과 금이 또 반대로도 가요. 디커플링 된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도 뭐 볼 수가 있고 그거는 시장의 상황이나 뭐 이제 기관이 들어간 투자 상황이 변했다거나 뭐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났을 경우에 충분히 차트는 달라질 수가 있어서 지금은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 금 차트 비교하신 거 말고도 코인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오기 전에 그거를 이제 캐치하신 비결이 또 다른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차트적으로는 제가 이제 거래량이랑 그 프레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 다른 관점으로는 요즘에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량이나 채굴자들의 그 거래소 이동량이나 이런 관점을 이번 연도 초까지는 많이 이제 분석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왜냐면은 그런 통계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대량이 유입이 되면 매도세가 굉장히 나올 수 있다. 좀 보수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유지한 경우도 있고 물론 틀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액션일 수도 있죠. 옮겼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게 오히려 저는 블록체인상 데이터에 다 남아서 그렇죠.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오히려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온체인 데이터도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기나 장기에서 이제 지금은 장기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투자를 추천을 하시는지. 저는 장기는 한 20% 정도 네. 들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는 한 40% 정도 자신의 시대에서 네. 나머지 40%는 현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현금도 한 종목이고 네네.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장기적인 종목을 끌고 갔는데 비트코인을 갑자기 밀렸을 때 올시드가 묶여버리면은 네. 그 대체로 뭐 그 이자를 받는 서비스는 애시 서비스를 찾게 되는 것 같이 그 고점에서 물리게 됐을 때 나머지 현금으로 이제 물을 타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또한 물릴 때가 있으니까 네네. 그때 또 물을 타서 안전하게 또 빠져나오는 경우가 네네. 있고 언제든지 좋은 상황이 대비가 되는 게 현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종목은 또 어떻게 구성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비율이라든지. 네. 동일하게 장투가 전 비트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뭐 1억 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가겠죠? 왜냐면 차트상은 1억을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장기적으로는 차트는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1억은 가겠죠. 네. 근데 언제 가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얼마만 하냐. 왜냐면은 제가 아까 투자했던 아리브랑 코인도 한 달 만에 870%가 올랐는데 네네. 그렇게 올라갈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솔라나도 네. 진짜 단기간에 올랐고 지금. 네. 그럼 차라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최근에 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하루에 많이 떨어져봤자 5%뭐 이 정도였잖아요. 올라도 그러니까 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떠나를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걸 장투로 가져가고 이제 알트들 같은 경우에 비트 상황이 괜찮다고 분석이 나오면은 괜찮은 알트를 이제 분석으로 찾아야죠. 정보 또는 네. 차트를 통해서 네네. 투자할 걸 찾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야죠. 뭐 혹시 지금 눈여겨보신 알트코인 있으신지? 그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네네. 거래소에서 그 DYDX라고 네. 그게 거래소 이름이거든요. 이게 선물 거래소인데 그게 거래를 통해서 채굴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 마진 선물로 수익도 볼 수 있고 또 코인도 채굴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뭐 선물을 안 하시는 분은 리스크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채굴을 꾸준히 하시면은 이 토큰을 나중에 분배받으면은 저는 뭐 BNB처럼 많은 상승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김치코인 그래서 투자할 때 뭐 많이 유의해라. 김치코인은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럼 차라리 이제 이런 규제가 다 시작이 되고 네네. 뭐 업비트도 규제를 다 제대로 하고 있고 했을 때 살아남는 김치코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코인에 투자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차트 트레이더로서 가격에 뭐 외부의 호재나 악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보다 코인 투자가 더 그냥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고 시장도 네. 많이 봐야 되고 네. 옛날부터 더 어려워졌어요. 규제가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면서 맞아요. 미국 변수가 시장도 너무- 봐야 네. 되고
뭐 이제 기사도 봐야 되고 네. 뭐 일론 머스크 트위터도 봐야 되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초반에 말씀하셨던 대로 비트코인이 올해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10만 달러, 원화로는 1억 원을 갈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팀장님은 비트코인 가격 올해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비트코인이 장기적 차트 관점에서는 네네. 충분히 이제 1억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이제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죠. 중장기적으로 네. 차트를 분석을 해도 뭐 1년짜리 뭐 주봉을 분석해서 분석을 해도 그 과정까지 다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뭐 일봉이나 뭐 약간 4시간 봉이나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그 기회비용을 더 생각을 해서 네. 올릴 코인이나 더 좋은 종목을 찾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투자 방법을 좀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크게 조정을 한번 겪었다가 회복을 하는 시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9월 7일 날 거의 뭐 19%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거의 많이 던진 거죠. 네네. 많이 받기도 했지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하루나 뭐 일주일 정도 관망을 해야 돼요. 우선은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르더라도 오른 다음에 그 가격 한 몇 프로 안에서 가격이 며칠 동안은 갇혀 있게 돼요. 그럴 때는 오히려 관망을 하고 비트가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추세를 바꾸거나 차트적으로 좀 괜찮아졌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NFT 관련 코인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NFT라는 거 하나가 가치가 1억이 될 수가 있고 누구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땐 그 NFT를 이용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주들이 또 있거든요. 네. 아까 뭐 서두에 말했던 아리브라는 코인도 네. 그 NFT를 사용하면서 솔라나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된 건데 오히려 이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면은 그 리스크한 게 적어져요. 왜냐면은 그게 NFT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인 자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투자를 하면은 만약에 NFT로 관련주에서 먹을 수도 있고 업사이드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됐던 리스크도 다른 투자에 대한 좋은 정보도 있으니까 영구적인 저장 서비스라는 게 장기적으로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도 영구적인 서비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인 코인도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그 리스크한 걸 줄이지 않을까. 무조건 메타를 쫓아가는 것보단 다른 관점이나 더 좋은 요번에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NFT 투자 주의하라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코인 중에 저는 궁금하긴 했거든요. 엑시, 뭐 샌드박스 뭐 이런 것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하면 내가 뭐 승산이 있을까 이런 거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차라리 그럼 솔라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것도 NFT만 있는 네네. 장점이 아니라 더 많은 장점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시총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관련된 뭐 세럼 이런 것도 솔라나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팀장님께서 하나의 암호화폐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실 건가요? 하나만 지금의 저요 아니면 옛날의 저로 해야 되나 이거 두 버전 다 말씀을 해주시면. 옛날의 저라면 비트코인이고 지금의 저라면은 전 DYDX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DYDX에 대한 믿음이 엄청 크시네요. 이게 일단 뭐 우리나라로 한정을 할 수가 있고 한데 이게 기능을 다 갖추게 되면은 탈중앙 거래소라는 장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히려 중앙화 거래소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보다 탈중앙 거래소가 더 오히려 안전이나 보안에 좋아요. 네. 자신의 그 메타마스크 지갑만 안 잃어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거래소에서 만들어진 코인이고 선물이나 마진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있다고 하면은 그 코인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센톡톡 공통 질문인데요. 팀장님에게 암호화폐란 무엇일까요? 저한테 암호화폐란 인생의 제 2막이다. 오! 그 이유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전 엘모 기업에서 TV연구소에서 한 7년 이상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을 접하게 돼서 아까 좀 알려지게 돼서 이제 스카우트제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저가 또 이제 와이프한테 결혼을 하고 신여행을 가서 여기로 이제 도전적으로 이직을 해도 되냐 했는데 와이프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고 저한테 과분할 정도로 좀 많은 성과를 내고 약간 저희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딴에는
그래서 네. 이번 주에도 제 아들도 태어나서 네네. 또 아들한테도 저는 이제 부끄러워지지 않은 아빠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시장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이 인생 2막을 다시 살게 해준 네. 게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2막이라고 마지막인데 제가 멘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이렇게 제 인생 2막을 살게 해준 그리고 허락을 해준 이제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